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ill the end. I'm not your impression of a city you wish you loved more. 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오늘은 캐논으로부터 EOS RP를 활용하여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드는 법에 대한 리뷰를 요청받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EOS RP는 영상용으로 제작된 카메라는 아닙니다. 사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엔트리급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 지난 2019년 2월 출시되었습니다. 캐논의 첫 번째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EOS RU 출시된 제품으로서 성능보다는 가격과 경량화에 포인트를 맞춘 카메라예요. EOS R에 비하면 센서나 펑션 터치바, 최고 셔터 속도, 배터리 등이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동영상 기능에서는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점은 4K에서의 듀얼 AF 기능 제한과 C로그의 위탑재입니다. 2021년 9월 현재는 많은 카메라들이 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100만원대 초반으로 신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도 좋은 가성비를 지니고 있어서 취미 사진 작가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사진만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동영상을 촬영해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에게 RP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이 카메라의 영상 측면에서의 장점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단점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P의 장점 첫 번째는 색감입니다. 캐논의 R 시리즈의 색감은 이미 R6를 다룬 두 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RP 또한 캐논이 보여주던 화사한 색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6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고 화창한 날에는 여지없이 캐논 카메라를 선택하고 있어요. 특별한 보정이 없이도 그 자체로 좋은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이라면 캐논의 EOS R 시리즈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색감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AF입니다. 오늘은 전혀 카메라를 달아보지 않은 경호님이 촬영을 도와주셨는데요. MF 조절이나 AF 기능들을 모르는 친구인데도 포커스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캐논은 듀얼 픽셀 시모스 AF 기술로 대상을 부드럽게 추적하여 자연스러운 포커싱의 영상을 가능하게 하며 피사체의 눈을 감지하는 IAF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물 촬영 시에도 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4K에서는 듀얼 AF가 지원되지 않아요. 컨트라스트 AF만 가능하기 때문에 4K 촬영 시에는 포커스가 느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FHD 화질인데요. 4K에서 일부 기능들이 사용이 안 되는 대신에 FHD 화질은 정말 괜찮습니다. 사실 컴퓨터 하드의 용량으로 인해서 취미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4K로만 촬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4K로 촬영해서 FHD로 렌더링을 하는 게 대부분 더 화질이 좋기는 하지만 FHD로 촬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면 용량을 적게 가져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가끔씩 4K 화질은 너무나 좋은데 FHD 화질이 안 좋은 보급형 카메라들도 보이는데요. EOS RP는 둘 다 좋은 카메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벼움과 스위블 액정입니다. 보통 사진용으로 나온 카메라는 스위블보다는 틸트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OS RP는 개인적으로 사진 중심으로 나온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 촬영에 좋은 스위블 액정을 채용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셀피 촬영이 조금 더 용이하고 영상 제작자로서는 조금 더 편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체 무게 440g이라는 가벼움은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짐벌 촬영에서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보 유저가 촬영한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호입니다. 오늘 감성필름 촬영을 도와주러 왔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카메라는 바로 EOS
RP입니다. 함께 촬영할 분은요, 유가람님입니다. 와. 네, 여기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구둔역입니다. 지금은 폐역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수지랑 이재훈이랑 요거 했던데요. 예. 평소에 여자친구 많이 찍어서 사진 잘 찍지 않나요? 지금 휴업 중입니다. 뭐가 협 중이에요? 여자친구가 휴업 중입니다. 사진이 협이 아니고. 여자친구 없습니다. 예. 오늘 카메라 써보신 느낌은 어때요? 제가 감성 필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의 카메라들보다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가벼워서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조작 버튼이 간편해서 이 정도면 저 같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저 같은 일반인 놈들이 쓰기에는 좀 그런데 얘는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가람님을 촬영을 해주시고 네. 제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촬영하러 한번 떠나보시죠. 가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컨셉이 이제 그 짝사랑을 만나러 왔는데 조금 일찍 온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30분 일찍 왔어요. 촬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친구인데 이렇게 배경 설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큰 그림을 그려두면 다음에 촬영할 영상들을 구체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델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동작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선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어요. 잠깐 그만 보세요. 카메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설레면은 저는 약간 빨리 걷거든요. 약간 빨리 걸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벤치까지 가는 걸로. 잠깐만요. 그래요. 좋다. 좋았다.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까불다가 벤치로 뛰어 들어가는 걸로. 시작. 더 까불어요. 앉으시고.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끝내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며 발생하는 호흡으로 인해서 카메라가 많이 떨리게 됩니다. 물리적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이 카메라의 결과물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미안해, 이쪽에서. 왜 방향을 바꾸셨죠? 제 느낌 벤치의 좌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케이. 네, 설렐 때는 오른쪽이죠. 설렌다. 좀 있으면 만난다. 27분 남았다. 25분 남았다. 좋아. 끄적. 이제 아직 30분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다면 해 살짝 반짝반짝한 이쪽 안? 근데 어느 쪽이 잘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서 경호님이 혼잣말로 어디가 잘 나오는지 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쉬운 점은 카메라를 통해서 근처를 살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캐논은 좋은 LC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문 촬영자들은 환경만 보고도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의 LCD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촬영이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기분 좋은 느낌? 약간 냄새를 맡는 느낌을 해주세요. 근데 약간 뭐랄까 따면 안 되니까 약간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좋은 위치를 발견하고 촬영을 너무 급하게 시작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최소한 3가지 방향에서 빛과 구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높낮이도 다르게 가면서 촬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 영상을 연습할 때는 한 자리에서 7, 8번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방향, 앵글을 다르게 하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노출도 1언더, 종노출, 1오버 이렇게 3번씩은 꼭 촬영을 하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간 지쳐 보이게 땅을 보세요. 약간 옷을 펄럭? 그렇지. 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남자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뽀뽀뽀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카메라를 보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화각의 사용이었는데요. 2470 줌렌즈를 갖고 있었지만 화각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멀리서 클로즈업 촬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모델과의 거리가 항상 멀었던 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설레는 듯한 걸음으로 전체적으로 촬영을 보며 느낀 건 의외로 연출을 구상하는 부분이나 모델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디렉팅을 하는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경호라는 친구가 아무래도 영화도 많이 보고 일상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핸드폰으로나마 친구들의 스냅 촬영을 많이 해주다 보니 감각이 좋은 것 같았어요.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들만 알고 조금만 영상을 공부한다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칠게요, 이거를. 제가 방금 핸드폰 이거 흔들어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거 하다가 막 머리 이렇게 다시 시작. 경호님께 조언을 해드리는 느낌으로 빠르게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의 기초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10초 이상 화각과 앵글을 변화시키지 않고 촬영한다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기초적인 팁인데요.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서 생기는 흔들림, 그리고 다시 레코딩을 정지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데에도 흔들림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앵글이나 화각을 변경시키면서 생기는 흔들림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10초 정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안정적인 화면은 채 3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컷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초는 고정된 촬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평 수직을 잘 맞춘다.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촬영 시에 은근히 관과하거나 수직 수평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들도 존재하는데요. 카메라 내의 기능에서 3분할선은 반드시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평 수직 모드 기준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앵글이나 화각에 의한 왜곡으로 어떻게 해도 수평 수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화면에 보이는 기준선이 되는 애매한 부분들 과감히 잘라주세요. 화면의 안정감을 해치는 요소들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면 촬영 장소를 줄이고 촬영 장소 하나당 컷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예쁜 장소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장소에서 한 컷씩만 찍으면 편집할 때 영상의 흐름을 만들기 어려워요. 물론 장소별로 한 컷을 찍어서 빠르게 보여주는 편집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전에 정확하게 기획하지 않고 한 장소씩만 비슷한 구도에서 찍는 건 좋은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인서트 컷을 찍어둔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는 인서트 컷을 반드시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의 사물이나 풍경 등을 촬영해 두시면 편집할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물이 위치한 공간과 배경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서 보는 사람이 영상에 보다 더 쉽게 빠져들고 인물의 감정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그 촬영이 되지 않는 카메라를 색보정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709로만 촬영이 된다는 건 정보의 변화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모든 것이 결정된 채로 녹화가 된다는 것이죠. 로그 촬영의 이점인 넓은 DR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날아가기 쉽고 너무 선명한 화면이 나와 캠코더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필터로는 로우 컨트라스트 필터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줄이는 필터로 상관 필터들처럼 이미지의 선명도를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컨트라스트만 줄입니다. 색의 채도를 약간은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죠. 709의 비디오 화면은 하이라이트가 오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빛을 퍼뜨리는 상광류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더더욱 과다하게 오버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로우 컨트라스트 필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고와 비슷한 화면을 만들어서 색 보정을 잘하기 위해 채도와 컨트라스트를 줄이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로고의 화면이 채도와 컨트라스트가 빠져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니터의 709 환경에서 로그 감마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정보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지만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709의 환경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정보들을 활용하여 색을 보정하는 것인데요. 709로 녹화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없습니다. 채도와 컨트라스트가 빠진 화면은 그냥 채도와 컨트라스트가 빠진 화면일 뿐입니다. 어떠한 추가 정보도 없어요. 이런 화면을 다시 채도를 살리고 컨트라스트를 만들 때는 디테일의 저하가 발생하겠죠. 디지털의 이미지에서는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해가 높고 뜨거워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촬영을 피하거나 그늘을 찾아주세요. 오픈 섀도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쨍한 날씨의 그늘은 빛의 광량도 풍부하고 여러 장소의 반사로 인해서 특정한 부분에 그늘이 지지도 않아서 인물을 예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에서 부드러운 화면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부드러운 화면을 만드시고 싶다면 우선 촬영 시부터 적극적으로 풀프레임의 이점을 살려서 아웃포커싱을 많이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컨트라스트 항목을 통해서 화면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프리미어나 다빈치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디테일을 저하시키고 배경을 뭉개는 사이드 효과가 있는 것들을 활용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주로 노이즈 리덕션이나 렌즈 플레어, 틸트 시프트 블러 등을 활용합니다. 노이즈 리덕션은 노이즈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효과이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배경을 뭉개서 부드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인물을 마스킹해서 건드리지 않고 배경만 잘 뭉개면 유용합니다. 렌즈 플레이어의 효과 중에서 화면을 플레어로 덮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덮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가볍게 만들고 디테일을 약간 저하시켜서 화면을 조금 부드러워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틸트 시프트도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부분을 블러 처리하면서 이미지를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죠.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효과들을 활용해서 부드럽고 가벼운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와 컨트라스트의 정보 자체를 녹화하지 않는 방법보다 디테일을 더 살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EOS RP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최대한 초보 제작자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캐논에도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온다. 나 쪽으로 겨우만 걸어온다. 내 쪽으로 온다. 카메라 쪽으로 온다. 노래 부른다. 안녕. 이제는